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상대방과 나의 속마음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속마음은 많이 보잖아요. 정말 하루에도 몇 개, 몇십 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에너지를 얻고 있는지, 내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의 열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일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상담 수련반 강의를 할 때 비폭력 대화라는 툴을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의도 없이 말할 때조차도 상처를 의도치 않게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공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공감하는가? 내 느낌, 내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고, 내가 어떤 욕구가 박탈되어서,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또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욕구와 느낌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공감하고 연민하는 것이라고 해요. 해서 오늘은 나 자신이 먼저 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봄으로써 나 자신의 마음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 여유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4장의 카드를 준비해 보았고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대로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에밀리 디킨슨 골라주신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놓여있는 9장의 카드가 1번 분의 상대방 분에 대한 속마음, 우측에 놓여있는 9장의 카드가 상대방 분의 1번 분에 대한 속마음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먼저 1번 분의 상대방에 대한 마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방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가장 먼저 보여져요. 지금 함께 하고 싶은데 뭔가를 시작하기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 시작은 지금 당장 현재 이 시점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일 수도 있겠어요. 상당히 절망적이다 라고 1번 분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1번 분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이 뭔가 우리가 운명적으로 모든 상황이 뒤바뀌면서 뒤엎어지면서 큰 변화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1번 분이 느끼시기에 그러한 큰 변화가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변화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있어요. 조금 큰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변화에는 좀 고통이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뭔가 잃어야 되거나 어떤 우리가 큰 선을 넘어야 된다, 그런 불안감도 좀 도사리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1번 분은 상대방 분을 운명으로 느끼고 계시긴 한데, 그 운명적인 관계를 얻기 위해 어떠한 모종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어떤 큰 변화라는 과도기를 건너야 된다, 요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우리 1번 분은 그 운명, 우리를 묶어놓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명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힘든 어떤 큰 변화를, 하나의 큰 벽을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신 시점에 1번 분은 상당히 암담하고 암울하고 다소간의 절망감을 품고 계신 것 같다. 우리 1번 분은 지금 당장 아마도 상대방 분과 함께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요원해 보여요. 너무 어려워 보이고 해서 우리 1번 분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열심히 잘 살고자 하면서 현재 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은 봄, 우리에게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은 그 운명의 시기를 내 삶을 열심히 살면서 견디고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방 분 한번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명 카드, 우리 64장 중에 5장이 있는 운명 카드가 또 첫 번째로 떠 있어요. 상대방 분은 알고 있는 거죠. 1번 분과 내가 정말 긴밀하게 얽혀있고 엮여있는 단단한 끈으로 묶여있는 운명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상대방 분은 지금 좀 위험을 감지한다 라고 좀 느껴요. 어떤 위험인가? 이 카드가 우리 1번 분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현재를 바꿔서 운명적인 순간에 관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건너야 될 뭔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어떠한 장면, 크게 넘어야 될 선과 같은 카드예요. 해서 상대방 분은 지금 자신도 그러한 어떤 위기감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상대방 분은 지금 우리 운명이라고 느끼시는 1번 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이 또한 같은 모습으로 암담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상대방 분의 그 이유가 금전적인, 현실적인 부분일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상대방 분이 좀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명을 믿으시는 남자분들이나 또 여자분들 중에 보면은 운명이라는 것에 좀 판타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운명이라면 마땅히 이렇듯 완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암흑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등장하면 이거는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으니 편하게 뭔가 수월하게 뭐 큰 흐름에 따라서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으니 운명이 아닌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면 뭔가 완벽주의다 해서 내가 운명이라고 느낌으로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어려움이 이 관계를 암담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비슷한 점이 몇 가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운명적이라고 느끼는 부분,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관계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산들을 넘어야 된다라고 상대방 분도 인식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 변화라는 건 누구한테 일어나야 될까? 상대방 분인가? 1번 분인가 보게 되면 사실상 1번 분이 상대방 분의 변화를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이다. 요렇게 좀 보여져요. 물론 1번 분도 우리 관계란 쌍방이니까 변화할 부분이 1번 분도 있으시겠지만 뭔가 상대방 분이 조금 더 그 변화에 대한 의무감이 크신 게 좀 느껴져요. 그 상대방 분은 내가 뭔가 이 큰 바위 덩어리를 치우고 이 산들을 넘어서 1번에게 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린 운명이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상대방 분은 뭔가 아직 이 큰 바위 덩어리들을 치우고 1번 분계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아직 못 찾고 산과 산을 넘어서 헤매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대방 분에게는 뚜렷하게 이 어둠을 거치게 할 답이 아직은 없다. 찾고 있는 중이다. 방황 중이다. 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떤 겹지인이나 뭐 동료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엮여있는 관계거나 최소한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이 관계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봤을 때 상대방 분은 1번 분이 마음에 항상 크게 얹혀있고 걸려있는 애증의 대상이다. 내가 치울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운명적인 사람이어서 내 마음이 하염없이 이끌리고 또 신경이 계속 쓰인다. 계속 신경 쓰인다. 1번 괜찮은가? 얘는 잘 지내는 건가? 이런 걱정을 계속 하게 만든다. 자꾸만 내 눈에 띈다. 내 눈에 밟힌다. 내 머릿속을 걸어 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상대방 분은 본인이 뭔가 나서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직은 그 길을 1번에게 가는 길을 찾지 못해 방황 중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관계가 뭐 우리 남남 커플 여여 커플도 있잖아요. 또 이제 역할에 맞춰서 들어주시고요. 이 관계에서 여자분이 움직여주기를 남자분이 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상대방 분이 남자분이시라면. 혹은 상대방 분이 여자분이시라면 역시 상대방 분이 여자분이시라면 본인이 나서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상대방 분은 아무튼 길을 계속 찾고 있다. 이 어둠 속을 헤매면서 길을 계속 찾고 있다. 그래서 1번 분이 자꾸만 내 눈에 밟히고 내 마음에 크게 얹혀 있다. 다만 이 관계에서 넘어야 될 산이라든지 장애물들의 크기를 상대방 분이 더 크다고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1번 분이 상대방 분을 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우리 운명을 굉장히 믿으시는 거죠. 1번 분께서. 지금 이렇게 깜깜하긴 한데 그래도 큰 반전이 있을 거야.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날이 있을 거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서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데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저는 상대방 분 역시 쉬지 않고 방황을 하며 길을 찾고 있다. 이 길도 들어가 봤다가 아니네 돌아 나오고 저 시도도 해봤다가 아 이것도 아니네 하면서 1번 분께 가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1번 분이 여자분이시라면 굳이 나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관계에서 분명히 남자분이라든지 상대방 분이 치우셔야 되는 어떤 바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언 볼게요. 1번 분께 드린 조언. 걱정하지 말라.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은 필요하지 않다. 걱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나왔어요. 지금 딱 1번 분의 마음 마지막 장이 아,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 큰 변화가 혹여나 상대방을 다치게 하진 않을까, 이 관계가 끝나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천사가 두 팔을 벌려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네, 1번 분 리딩이 어떠셨나요? 두 분 관계가 1번 분이 믿고 계신 것처럼 운명으로 가고 있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황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해서 우리 1번 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나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 어려운 얼음을 이렇게 깨면서 나아가고 계신 이 힘든 와중에도 곧 훈풍이 부는 날이 오리라 믿으며 이 시간을 견뎌내다 보면 또 같이 정동진 같은데 해 뜨는 거 보러 갈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저도 실어봅니다. 네, 1번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밀리 브론트에 골라주신 2번 분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2번 분의 속마음, 그리고 오른쪽은 2번 분의 상대방 분의 속마음으로 뽑아봤어요. 먼저 오늘은 2번 분의 속마음부터 리딩해보도록 할게요. 2번 분은 어느 정도 내가 해탈했다, 마음에서 좀 흘려보냈다, 난 이제 편안해지려고 의도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집착한다거나 내가 이 사람에게 끊어지지 않는 생각을 붙들고 되게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라면 나는 이제 뭔가 혼자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다, 나도 이제 편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 상대방 분이 이번 분한테 좀 얹혀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 관계가 될 거라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 같은 거를 다소 많이 내려놨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대화는 해보고 싶다,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직도 맴돌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너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좀 절제하고, 너에 대한 이 뭔가 북받치는 감정, 뭔가 터질 것 같은 마음, 이런 걸 좀 절제를 하면서 내 삶을 좀 향상시켜 보려는, 내 삶을 좀 더 발전시켜 보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도 좀 어울리고 좋은 시간도 또 보내보려고 하고, 네가 아니더라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잘 지내보려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상대방 분께 좀 계획을 세워서, 보다 좀 전략적으로, 내가 뭔가 충동적으로 뭔가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생각을 정리해서 이 관계에서 어떤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다. 다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방황하고 있을 수가 있다. 내 마음은 가고 있죠. 내 마음은 빠르게 충동적으로 가고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좀 워워하면서, 스스로 좀 절제하면서 아무튼 다가가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다가가서 어떤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좀 망설인다, 요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대방 분의 또 카드를 보면 지금 이 두 분은 좀 겹치는 게 딱 봐도 이렇게 보이실 텐데, 두 분 다 좀 이성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죠. 뭔가 두 사람 다 나는 이성 모르겠다, 나는 그냥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다라기보다는 좀 정신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자. 근데 이제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도 정신 차리자 이긴 한데, 보다 좀 이번 분께 오매불망해요. 무슨 얘기냐, 상대방 분은 이번 분을 좀 많이 기다려요.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나는 충동적이고 급하게 너한테 다가가기보다는 좀 생각을 정리해서 가고 싶은데 내가 너를 잃을까봐 두렵다 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침착하게 뭔가 우리 사이에 다툼이나 어려운 문제들, 스트레스 요소들, 해치워야 될 어떤 많은 문제들이 좀 있다라면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수용하고, 내 안에서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가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너한테 가는 동안 이 인연이
흩어져 버릴까봐, 끝나버릴까봐, 지나가 버릴까봐, 내가 너를 잃을까봐 슬퍼하고 있다. 미리 슬퍼한다. 미리 고통받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윤종신이 말하는 진짜 이별이라는 릴스를 봤는데, 인스타에서 뭐냐면 우리가 헤어지자 했을 때 이별이 아니라, 진짜 이별은 사람에 따라서는 몇 개월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어느 날 여기 나 걔랑 왔던 곳이네? 잊고 있었네? 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아지는 상태가 되는 게 진짜 이별이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이번 분께 상대방 분의 존재가 그렇게 희석되어 버릴까봐, 그래서 이 인연이 지나가 버릴까봐 미리 상처받고 고통받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두 분 사이에는 우리 1번 분이 뭔가를 참고 계신 것처럼, 내가 뭔가 터져 나올 것 같은 할 말이 있는데도 누르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 분도 뭔가 이 두 분 사이의 스트레스, 뭔가 갈등 요소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감정에 머리채 잡혀서 휘둘려서는 이 관계에 희망이 없다고 두 분 다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성이 좀 들어온 것 같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잘못, 나에게 과실이 있다면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게 있다 라고 이제 고개를 숙이는 거죠.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그렇다고 말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게 되면, 상대방 분이 이번 분을 좀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여지를 좀 바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갈까, 네가 올래, 이걸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 분은 네가 오면 좋겠어. 그럼 나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거든요. 네가 오면 내가 따를게. 이런 거죠. 이 카드가 나오면 내가 군사들을 이끄는 장군인지 아니면 나는 군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카드들과 연결해 보게 되면 저는 이분이 이번 분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어떤 겸허한 태도와 기다림이 좀 보이거든요. 해서 상대방 분은 본인이 기다리고 있긴 한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기회가 오기 전에 네가 사라질까봐 너무 두렵다라는 거죠. 이번 참 리딩하기 어려운 관계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분도 이걸 들으시면서 속이 편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답답해서 속 터질 것 같은 이 활에서 1번 분, 근데 지금 당장 또 이제 상대방 분께 갈 것 같지는 않은 마음이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조언 볼게요. 2번 분께 드리는 조언. 세상에, 기다리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전 이게 리딩 속마음만 봤을 때는 이번 분이 가시면 상대방 분이 미안하다 하면서 대화에 응할 것 같았는데, 왜냐면 이렇게 또 미리 상실감에 몸부림치고 있고 하니까요.
근데 이번 분의 이 신중한 태도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분이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이 행동들도 천사가 봤을 때 이유가 있다. 이번의 마음과 선택과 생각은 다 이유가 있다. 기다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 분들의 현재 이 방황, 아직 당장 행동하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타당하다고 하니, 천사가 이제 이번 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지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성의 검을 들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보시고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신념과 생각대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이 지금 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하네요. 네, 이번 분 리딩 쉽지 않았습니다. 댓글 꼭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아나이스님 골라주신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왼쪽이 현재 상대방 분에 대한 3번 분에 대한 감정, 생각들, 우측에 있는 9장의 카드가 상대방 분의 3번 분에 대한 속마음이에요. 이게 먼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지금 3번, 1번, 2번 찍고 3번 찍고 있는데 3번 분들이 좀 긍정적이신 분들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안도하며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점이 긍정적인가? 네, 지금 우리 먼저 3번 분들 같은 경우에 먼저 속마음을 보면 지금은 좀 외로워요. 3번 분이. 3번 분 외롭다. 나 고독하다. 마치 혼자 있는 것 같다. 내가 혼자 방황 중인 느낌이 든다. 뭔가 3번 분이 그리워하는 어떤 장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네를 타는 것처럼 해맑고 행복했던 소녀 같은 어떤 장면이 있었을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그 장면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죠. 그 장면 속에서 내가 앞으로 해가 뜨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데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스스로 삶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신 게 보이거든요. 3번 분들 진취적이다. 내가 힘들다, 외롭다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또한 열심히 개척해 나가고 계시다. 이런 게 좀 보여요. 그 이유는 이 상대방 분과의 어떤 진정한 시작을 꿈꾸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나와버리면 거의 결혼까지 저는 보는데 상대방 분과의 어떤 1대1의 어떤 시작과 함께하는 관계, 공식적인 어떤 인게이지먼트, 약혼, 약속, 언약 이런 거죠. 네. 두 사람만의 그런 결속을 기다리는데, 근데 그 장면은 현재로부터 큰 변화, 큰 반전이 일어났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택화혁이라는 개혁, 혁명 할 때 이 혁이 들어가는 카드가 나왔죠. 이제 주역에서 역이 변화할 역이라면 이제 택화혁의 혁은 큰 변화, 역보다 큰 변화를 뜻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큰 변화를 나는 준비하고 있다. 우리 3번 분은 열심히 외로워도 슬퍼도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며 우리의 행복한 순간들을 꿈꾸는 카드죠. 우리의 두 사람만의 약혼, 결혼, 언약 그 장면을 꿈꾸며 그 대반전을 꿈꾸며 지금도 이 순간도 나아가고 계신 분들이다.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또 보면 상대방 분은 이제 3번 분이 나는 이렇게 외로워도 슬퍼도 꿋꿋이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 운명의 대반전이 우리를 묶어주기를 바라며 나아가고 있다면 상대방 분은 지금 나아가고 싶어요. 지금 right now. 그래서 상대방 분 되게 뜨거운 사람이다. 뜨겁다. 라고 저는 좀 느끼고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방 분이 우리 3번 분께 돌진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뭔가 지금은 뭔가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지. 운명의 바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온전한 형태의 관계로 데려다 주겠지 해서 나는 지금은 감수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보죠. 얘는 뭐냐면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내가 이제 목돈을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이 급해요. 내가 지금 너무 급해요. 근데 그 돈은 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크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버티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위태로워 보이는, 불안해 보이는 너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고 싶지만 운명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데려다 줄 때까지 참고 버티는 거죠. 당장 연락하고 싶을 수 있고요. 예. 다만 지금은 우리가 아직 밤이어서 못 간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가로등도 있지만 이 주역이 만들어진 시대에는 밤이 오면 이 밤바다를 뗏목 타고 못 건넜겠죠. 그래서 관계가 지금 밤인 거예요. 지금 밤이다. 우리 지금 3번 분도 해 뜰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대반전의 날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 밤이다 라고 두 사람 모두 인식한다 해서 상대방 분도 아 지금 밤이라서 연락 못하는데 사실 당장 지금 이 순간 빨리 강하게 뜨겁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치만 이 관계는 지금 뭔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너를 생각하면 즐겁고 웃음이 난다고 해도 지금 내가 이 선을 넘어가서 너를 안아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밤이라서 상대방 분은 그래서 가장 좋은 화천대유, 우리 또 이제 주역을 1도 모르셔도 화천대유 천화동에는 이제 정치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최상의 카드죠.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지금은 고군분투하고 있겠다. 내가 지금은 당장 너를 끌어당기고 싶지만 미래에 가장 좋은 그날을, 운명이 데려다줄 그날을 위해, 운명 카드죠. 지금 내가 이 상실감을 이 몸부림치는 고독 속을 버티고 있겠다 해서 저는 3번 분도 상대방 분도 지금 외롭겠구나. 이건 커플 분들이시라고 하더라도 뭐 각자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죠. 자주 못 볼 수 있죠. 그럴 때도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다리는 거죠. 가장 좋은 순간을. 결혼 준비를 위해. 죄송해요. 운명에 가져다 두는 가장 행복하고 많이 가진 그 장면을 위해서. 상당히 낙관적이다. 사실 2번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3번이 아름다운 두 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좀 치유를 받았고요. 해서 우리 3번 분이 이 리딩을 듣고 계시니까 3번 분께 드린 천사의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 많은 정보를 얻어라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식, 정보, 더 많은 어떤 사인들, 약간 이렇게 마방진이 그려져 있는데, 봤을 때 저는 지금 우리 3번 분이 이 관계를 기다리고 가장 좋은 순간, 두 사람의 결합을 기다리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도약하고 나아가고 개척하고 계신 이 와중에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왔어요. 정보는 뭐에 관련된 정보일까? 우리 3번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상대방 분에게 필요한 것일지, 또는 지금 하시는 일에, 지금 도약하고 계신 일에 필요한 것일지, 아니면 이 관계에 필요한 것일지, 뭔가 좀 더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조언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 내 직감이, 내 직관이 방향을 가리키는 쪽으로 한번 get more information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어서 행복했던 3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나이스님 골라주신 4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왼쪽이 4번 분들의 속마음이고 오른쪽이 우리 상대방 분의 속마음이에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4번 분들, 4번 분들의 마음에 지금 재회를 의미하는 지뢰복이라는 카드가 2장이 있어요. 우리가 또 이제 같은 하나의 셔플에서 같은 카드들이 반복될 때 우리가 좀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4번 분들은 뭔가 재회를 꿈꾸거나 또는 회복하고 싶다, 이 관계를. 지금 현재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이 관계의 어떤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가장 좋은 순간으로 돌이키고 싶다. 요런 마음이 좀 강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마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무의식들을 보면은 그 마음과 동시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있고요. 아, 너무 어렵겠지. 내가 너에게 가서 너랑 말도 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고 다시 관계를 끌어안고 싶은데, 예, 공식적인 뭔가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고 싶은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다. 가시밭길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4번분이 느끼시는 이 관계가 4번분께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스트레스도 상당히 받으셨고 상황적으로도 뭔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 연애라든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 금전적인 여유든 뭐 시간적인 체력적인 여유든 아무튼 상대방에게 내어줄 여유 그리고 여력, 공간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좀 마땅하지 않을 때 너무 힘들죠. 그 검은 먹구름이 가득 껴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를 공식화하기에는 다소 절망적인 아직 미해결된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만나야 한다라는 건데 그 마음과 그 뜨거운 마음과 그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가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지독하게 힘들 거라는 것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보통 마음이 아니다. 4번분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럼 이제 상대방 분의 마음을 보면은 상대방 분도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4번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쟤는 뭐 잘 놀러 다니네, 행복해 보이네, 잘 꾸미고 다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속빈강정, 내실 없는 카드 중 하나죠. 허황되고 찬란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다. 특히 이 카드도 양효가 하나 있고 밑에 음효로 세워져 있는 아주 위태로운 기둥을 가진 대리석 상판의 테이블 같은 거죠. 그래서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짱짱한데 속은 완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인 거예요. 상대방 분도 간신히 버티고 참고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그런 거죠. 첫 번째로 제가 뭐 4번 분한테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상대방 분에 대해서 4번 분은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힘들겠지만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다가가고 싶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4번 분에 대한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 지금 사람이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인데 아닌 척 애쓰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참느라 너무 힘들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멀어진 지 꽤 된 분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분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동양의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내 마음이 여전히 너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이 콸콸 쏟아지듯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콸콸 샘물이 쏟아져 내릴 거예요. 이제 4번 분에 대한 감정이 쏟아져 내릴 건데, 정중동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감정 자체는 변함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양효 하나에 음효를 바치고 있는데 얘는 음효로만 이루어진 카드로서 이 무너지고 위태롭고 연약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카드는 근면성실,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끊임없는, 그치지 않는 카드죠. 상대방 분이 힘든지 좀 상당 시간이 흘렀을 확률이 높고
그런 마음이 앞으로도 꽤 오래 유지될 거다라는 게 현재 감정의 결로 보여요. 상대방 분 하고 싶은 말도 있고요. 답답해 죽겠고요. 예, 참고 있고요. 근데 상대방 분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 터져 죽겠다고 해서 당장 막 똑똑 잔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린다. 천천히 나아가겠다. 예, 지금 내가 이렇게 상실감에 몸부림치고 힘들어도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미래의 대유, 더 나음, 더 좋은 때를 얻기 위하여 난 천천히 갈 것이다. 예,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좀 보이냐면 상대방 분이 느끼시기에도 이 관계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황적으로 어려워요. 상황적으로. 이거는 이제 4번 분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그분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둘 다로 보이는 게 이 어떤 상황이라는 게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도와주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묶이기에는 이 인연이 이렇게 꽁꽁 묶이기에는 상황적으로 안 좋다 라고 상대방 분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4번 분도 마찬가지고요. 4번 분은 좀 이 관계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힘들었던 것들, 그런 상황들, 뭐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좀 감지를 하신다면 이제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극복 의지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4번 분은 나는 힘들어도 좋아. 그냥 같이 있고 싶어. 다 끌어안고 암흑 속에서라도 같이 있고 싶다. 모든 게 다 망해도 좋으니 세상이 끝나도 좋으니 같이 있고 싶다라면 상대방 분은 이 상황에서 나는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건데 근데 나는 이 어둠을 뚫고 천천히 갈게예요. 극복할게. 지금 어려워도 지금 내가 답답해 죽겠어도 기다릴게. 극복해 나갈게거든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빠르진 않을 거예요. 소축이니까. 대축이 아니라 소축이니까 좀 느릴 순 있겠지만 전화해서 막 어디야? 어디까지 왔어? 물어보면 나 가고 있어. 이런 거죠. 가고 있어. 그래서 이분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튼 가고 있다. 왜냐면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예. 감소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위태로운 이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그렇다. 상대방 분이 봤을 때 4번 분이라는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여성성을 이끌어내는 존재일 수가 있고요. 그 내 안에 묻혀있던, 없는 줄 알았던 감수성, 감성의 영역이 폭발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방 분은 두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나를 위태롭게 만든다. 그래서 센 척을 하는 거예요. 꾹꾹 참고 표정을 굳히고 괜찮은 척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향해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가고 있다. 지금 힘들어도 후일을 기약하며 가고 있다 라고 보여요. 대체 무얼 위해서 이렇게 힘든데도 버티고 가고 계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현재의 어떤 상태로 봤을 때는 4번 분은 들힘들어 보이고요. 스트레스감도 있고 너무 열망하고 원하긴 하시는데 상대방 분이 더 힘들다. 더 무너진다. 더 괴롭다. 더 상실감을 느낀다. 더 4번 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다. 상대를 더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끌어안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다. 이게 우리 4번 분의 마음이라면 상대방 분은 좀 요렇게 보죠.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 네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위태롭고 두렵고 무너질 것 같다고 해도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동력이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하나의 중심 같은 존재죠. 이 카드는 또 이제 2번 중지군, 땅, 대지, 그리고 모든 걸 수용하고 포용하는 어머니, 그리고 지구, 뭔가 안정감 그 자체죠. 우리가 항상 양적인 남성적인 에너지, 빠르고 강한 에너지를 되게 우선시하고 보다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애 관계에서 뜨겁고 강하고 빠르고. 근데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관계를 끌어나간 지구력인 거죠. 상대방 분이 그걸 기르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요. 쌓아나가고 있다.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4번 분들께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한 장 드리고 마무리해볼게요. 4번 분, 현재 4번 분께 천사의 메시지. 4번 분, 건강을 챙기시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4번 분의 건강을 향상시켜라. 4번 분 지금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에너지도 강하신데, 일단은 자신의 회복이 먼저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내어줄 여지, 여력,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좀 읽히거든요. 이 관계는 인내와 지구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상대방 분이 4번 분을 향해 가는 마음에서 성장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이 관계의 이 어려움과 스트레스 요소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다면 4번 분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보여요. 해서 4번 분이 이 조언을 마음에 잘 담으셔서 내가 좀 더 강해져서 강한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드리면서 리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버스님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잘 살고 계신가요? 저는 또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기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동기부여 강의를 할 때 이제 구직 준비하시는 청년분들에게 이제 그런 강의를 하죠. 그럼 이제 나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건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아껴주는 것이다. 물론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죠. 우리 인간의 뇌는 엄청나게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해서 사랑이 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이냐면, 뇌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상대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 상대를 나 자신으로 편입을 시킨다고 해요. 나라는 존재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나처럼, 나 자신처럼 아끼게 되는 거예요. 해서 내가 나를 좀 희생하는 듯 보이면서까지, 나를 좀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대방을 위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해서 저는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당신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서, 안 아팠으면 좋겠어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진짜 그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세상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저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사람 하나를 옆에 두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걸 내어주고 싶어진다 라는 것이
이 또한 사실 돌고 돌아보면 이기심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한 적 있죠. 그때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 질문은 하고 보니까 당신이 괜찮은지 궁금해서 걱정되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을 걱정하는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질문인 것 같네요.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생각하면서 괜찮을까? 되게 큰 일을 겪었는데 괜찮을까? 힘들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떤 날들에 생각을 했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걱정하는 걸까? 그 사람이 잘못될까봐 그렇게 되면 힘들어질 나를 걱정하는 걸까? 상실감에 몸부림칠 나를 걱정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뭐 둘 다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뭐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정의 내리기를 포기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정의가 다 무슨 소용이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 삶이 얼마나 길다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냐? 이럴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뭔가 같이 있지 못하게 되는 어떤 삶의 시점이 오잖아요. 그럴 때, 따로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유해 볼 기회를 얻는 것 같거든요. 그러한 기회를 얻는다는 건 사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운명이 던져주는 질문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밖에 없을까? 왜 이래야 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일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가 원한 것은 무엇일까? 그 전에 내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사유를 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유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알고리즘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방구석 인문학도라는 유튜버님이 남겨주신 사랑에 대한 정의가, 그 쇼츠가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네.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한테 사랑이란 이런 게 아닐까? 라고 말했던 거랑 90%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랑 진짜 비슷하게 사고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감탄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어디 커뮤니티에다 받아 적어 볼게요. 결론적으로는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거는 내가 비록 어떤 장애물이나 난관을 극복하고서라도, 그런 불편을 굳이 감수하고서라도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 싶고, 나아지고 싶고,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당신의 성장에 또한 나도 기여하고 싶다라는 어떤 몸짓이다, 시도이다, 말건냄이다, 악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당신을 봤을 때 단순히 끌리고 끌어당기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맞닿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또 넘어서서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되더라도, 나는 그것들을 당신과 함께 겪으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의지가 있고, 당신 또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조력자가 되고 싶다 라는 거죠. 파트너십을 이루고 싶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 시절 그런 의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럴 의사가 없다면 물러나는 것이 또한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또한 또 더 광의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닐까. 예, 내려놓음, 물러남 또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느 운명이 흘러 어느 시점에 이르러 저와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예, 아마도 또 최상의 파트너십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 사랑에 의미가 없진 않고요. 예, 정말 누군가를,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씀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제일 크게 배운 것은 나라는 사람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라는 사람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보다 명징하게 알게 되었죠. 나라는 사람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그렇게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 나의 첨예한 논리와 이성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 네. 많은 경우에 나의 에고, 나의 어떤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의 일부일 수 있겠다. 나라는 하나의 캐릭터에, 나라는 역할을 가진 사람의 어떤 의견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나라는 사람의, 나라는 작은 에고의 한계점이다 라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타인을 이해하고자 무진 애를 쓰는, 당신은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넌 뭐가 문제니? 뭐가 불만이야?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너는 뭐가 그렇게 견딜 수 없었을까? 또는 너는 왜 그렇게 현재도 힘들어 할까? 너는 어떤 게 너의 삶에서 가장 어려울까? 너는 이런 행동을 왜 하고 있을까? 너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 행동이 왜 너에겐 최선이었을까? 이 선택이 왜 당신에게는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런 것들, 다양하게 갖는 의문들이 있죠. 그런 질문들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최선인 이유를 찾는 과정, 이해하고 공감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로 돌아온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엄청난 노력은 결국은 내가 그 사람과 다른 부분, 그리고 비슷한 부분, 결론적으로 사람은 아무리 달라도 비슷한 부분이 더 많다, 공통점이 더 많다라고 이제 비폭력 대화의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말을 했죠. 우리가 어떤 인종과 성별, 연령, 그리고 국적 등등을 초월하여 인간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런 부분들은 더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면보다.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과 나 자신의 왜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서까지 원했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으로 끝맺음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서 한 사람을 진실로 원하고 또 이제 사랑을 하려는 의지를 내게 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행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서 그 누구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 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주 기나긴, 마치 연설 같은
클로징을 찍어봤는데 제 영상을 라디오처럼 자기 전에 듣는다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셔서 깜짝 놀라며 매번 깜짝 놀라며 오늘 이렇게 한번 그분들께 보내는 그 러버스님들께 보내는 러브레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드백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촬영해보고 오늘 오후 또 미팅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밤이라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